자, 저는 웬만하면 언론중재법을 말하려 안 했어요. 이 언론들이 미워서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압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하면서 오히려 그 영세한 한국의 독립 언론을 탄압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저 거대 언론들이 지금 문가리 편을 들고 뭐 보수니 진보 언론을 말할 것 없이 장단 맞추다가 이제서 저들이 죽게 되니까 언론중재법 강행에 대해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는 이야기가 언론중재법이 있다면 최순실이가 나올 수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 안 하려 하다가 이 대한민국의 보편적 언론 자유가 무너지면 참 지금 언론들이 시원찮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표현의 자유가 무너질 거다, 이렇게 보고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70년대 제 초등학교 다닐 때 74년인가 그랬나요? 당시 동아일보나 이런 데 보면 백지 광고가 많이 나왔어요. 자, 그때 정부가 엄청난 언론사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동아조선 기자들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밖에서 투쟁위원회를 만들고 또 언론들은 광고를 받을 수 없으니까 백지 광고를 내고 시민들이 힘내라고 이렇게 광고를 게재해주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초등학교 때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언론이 탄압을 받을 때 일부러요, 면수도 줄어들고 그 기자도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신문을 구독을 해서 어려운 살림에 신문 구독을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왜? 힘내고 싸우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때로부터 한 50년이 다가가는 현실에서 한국에서 권력에 의해서 언론에 자행되는 이 공갈 협박을 국민들이 전부 어느 집 개가 짖나라는 형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1차적 책임은요, 신뢰를 상실한 언론에게 있는 거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론이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당할 사람들은 국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세계 60개국 15,000개 언론사가 소속된 세계신문협회가요, 최근에 더불어 거수기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이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억제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런 주장입니다. 세계신문협회는 어제 가짜뉴스 관련법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을 세계 언론이 지지한다라는 공식 성명을 한국신문협회에 보내왔어요. 세계신문협회는 194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언론 단체입니다. 자, 성명서에서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이 관계기관은 허위 정보를 위해 성급히 마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 개정안이 말하는 허위 조작 보도의 기준이 해석 남용으로 오염될 거다. 일단 이 허위 조작 보도라고 말한 기준을 넣어놓고 이걸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어령 비어령식으로 남발할 거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가짜뉴스의 발행 의도를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그 자체의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말하며, 가짜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은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을 가져올 거고 보도의 자유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지금도 한번 보세요. 가짜뉴스라고 TV 같은데 정권의 앞잡이인 MBC, KBS 등이 앞장서서 투가면 유튜버 등을 드러내고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저도 MBC에 2번이나 가짜뉴스 같은 식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법도 없는데도 그렇게 비판을 하고도 처벌도 안 됩니다. 저 고소했잖아요. 두 번째도 MBC 뉴스가 저를 가짜뉴스로 몰았는데 방역당국을 폄훼했다고. 그런데 제가요, 그때는 고소하는 게, 고소해봤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신문협회 성명 발표는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한국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무슨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말까지도 만든 이 정의당이 여당의 언론법은 트럼프식 정오법이다, 꼭 맞겠다라고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열고 언론징벌법, 그래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그래서 우린 여기서는 언론징벌법이라고 이제부터 정리합시다. 그래서 언론징벌법 처리를 시도하려다가 거수기당이 취소를 했어요. 숙려기간을 거쳐서 17일 다시 열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야당은 물론 정의당과 친여 시민단체들까지 다 달라들어서 여당의 우군들까지 일제히 반발하자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일단 한 템포 잠깐 물러선 거예요. 각계 전문가가 거수기당에 역사적 오점을 남기지 말고 이쯤에서 고마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행태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정의당 대변인은 미국에서 트럼프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하고자 했던 이견의 생각이 다른 보도에 대해 정오 입법을 하려 한 것이 더불어 거수기당에 의해 실현되는 참사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정의당은 전날 민주당이 법안 취지는 알고 비판하느냐고 한 것에 대해 이 법으로 인해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험까지 잘 알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의 핵심 내용을 갖다가 보면요, 이 언론징벌 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해서 허위 조작 보도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5배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건 헌법상에서 이야기하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든 적절하게 배상을 해야지 징벌적으로 5배 한다, 이건 과잉금지라 위배된다는 거죠. 또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 추정이라고 해가지고 취재 중에 법률 위반, 정정보도 등의 경우에 언론사가 고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정정보도, 그 다음에 법률 위반 등에 대해서도 지금 언론사들이 해명하고 이러면 넘어갔는데, 이제는 고의로 그랬는지 중과실이 없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재 중 법률 위반, 그렇게 본다면 양윤경 기자가 윤석열 부인 전 박사 논문 교수가 살던 옛날 집을 찾아갔던 것도 취재 중 법률 위반의 대표적인 경우가 되죠. MBC요.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정정 보도를 했더라도 중과실이 있다면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자, 민법상에 손해배상을 했을 때 피해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내가 무슨 피해를 봤다고 입증해야지, 그 피해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가해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게 웃긴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이라 해서 보도가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 침해 등의 경우 기사 열람 삭제가 청구 가능한다는데, 이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죠. 자, 진실성이라든지 사생활이라는 거지, 이것이 어디가 진실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사생활인가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 노조가 나서 가지고 민주당 윤호중과 어제 비공개 면담을 갖고, 윤호중이 원내대표죠, 입법 중단하라 그러면서 300개 대학의 6천여 교수가 지금 만든 모임인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여기서 근대 문명 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수치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뉴스 전면에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기득권 수호의 뻔뻔한 입법을 이쯤에서 멈추라고 했습니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법안이고, 법안을 이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로 이쯤에서 중단하라 했고, 이완수 동서대 교수는 언론 자유와 공정한 보도는 법적 규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근본적 발상이 잘못된 법안으로 시도되지 말아야 된다 했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몇 년간
언론 오보의 최대 피해자가 저 윤석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자, 이러면서 지금 반대가 커지니까 민주당이 뒤늦게 특검청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주요 주주 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빼주겠다. 이러면 우려가 해소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5배 손해배상은 그대로 나눴어요. 자, 누구를 시켜서 얼마든지도 할 수 있죠. 고위공직자가 공직자일 때는 가만히 있다가 퇴직하고 나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더불어거수기당이 이 문제를 강하게 밀고 가려다가 이것이 통과돼도 결국은 위헌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한국이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제 한 발을 빼는 듯 하지만은 당 안팎에서 이러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도 나오면서 겁을 좀 먹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을 앞둔 시기에 민생 해난도 아닌데 밀어붙이다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요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어차피 위헌은 대선이 끝나고 나오니까 대선 때 이기기 위해서 언론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 즉 대선 때 중요한 폭로가 터지는 것을 막으려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가 박근혜 정권이 최순실 폭로로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저거가 그런 폭로로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코로나, 경제, 그리고 내부 폭로, 이 세 가지가 이 정권이 망하는 거지 야권이 잘해서 망하진 않는다 말을 했죠. 그 폭로를 막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막을 수 있는 거는요, 국민적 자각과 분노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이 어리석어 이런 법까지 통과되는 정치에서 산다면 이건 이제 독재 국가에서 살게 되는 거죠. 자, 폴란드가 언론 탄압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다가 우파 연정이 붕괴되고 전 세계가 대단히 곤혹스럽다고 비판을 하면서 폴란드의 미디어법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폴란드 여당이 언론을 장악하려다가 연정이 깨지고 거리에 시위가 불을 붙고 폴란드가 독재국가라고 세계에 시인하는 꼴이 됐습니다. 한국도요, 밀어붙여 보세요. 국민이 저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